미국의 한 대학에서 두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집단은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집단은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이 두 집단 모두한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기를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모습,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이렇게 행복, 평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가진 집단과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었대요. 차이는 유지도에 있었습니다.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집단은 그 뇌파가 1시간 이상 지속이 됐대요. 계속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집단은 그 유쾌함을 금방 잊어버리고 몇 분 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행복했던 감정을 금세 지워버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이 있대요. 그 감정을 느끼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외로움, 누군가는 분노, 누군가는 불안, 누군가는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행복,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습관처럼 느끼는 감정이 있대요. 그 감정이 아무리 싫어도 나 그 감정이 정말 안 느끼고 싶고 불편해도 만약에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라면 우리의 뇌는 그 감정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는 좀 더 자신감 있고 진취적이고 더 사교적이고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결국 다 망쳐버리는 것 같고 난 불안하고 외롭고 막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쵸? 누군가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해서 아니면 비난받고 자라서 또는 가난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해서 혹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뒤틀어진 자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자주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함수 아시죠? 함수. 함수가 뭐 x값 탁 넣으면 이렇게 연산 과정 거쳐가지고 y값을 탁 뱉어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감정을 처리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자신만의 감정 함수를 거쳐서 그러고 나서 어떤 값을 내뱉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건강해. 그래서 너무 심플해. 뭐, 밥 먹었어? 뭐 오늘 일찍 왔네? 이런 말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응? 하고 끝날 일인데 누군가는 막 그 말이 뒤틀어져서 들리고 아니면 막 눈치가 보이는 말일 수도 있고 나를 비웃는 건가? 뭐 저기서 모여서 수근거리고 있으면 내 얘기하나? 뭐 이상한 값을 막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세상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누군가는 건강해서 비교적 그 일을 잘 견뎌가는데 내 감정함수는 뒤틀어져가지고 고장나서 매번 오작동을 일으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감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감정함수를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감정을 자꾸 쓰면은요. 뇌가 다른 감정이 무뎌지고 잘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결국 주로 익숙한 그 한 감정을 쓰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매일 화가 나는 사람은 슬퍼도 화가 나고 미안해도 화나고 실수해도 화나고 우울한 사람은 배가 고파도 우울하고 아파도 우울하고 일이 많아도 우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또 내가 계속 미안해. 막 쟤를 봐도 미안하고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하고 슬픈 사람은 슬픈 일이 없는데도 슬퍼. 그냥 밥 먹다가도 슬프고 내 처지도 슬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감정함수 강의를 여러 번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와서 주로 불안을 느끼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고 행복해도 불안하고 혼날까봐 불안하고 평소에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자주 쓰다 보면은 다른 감정들은 둔해져서 적절한 감정,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감정 함수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떠한 인풋이 들어와도 자기에게 익숙한 그 결과를 출력해버리니까 그거를 고쳐야겠죠.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덜 상처받고 덜 힘들어하면서 지내려면 반드시 감정 함수가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함수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나요? 네. 감정이 한 감정을 자꾸 쓰면 다른 감정이 무뎌지고 익숙한 감정을 출력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그 잘못된 고장난 감정 함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정 함수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멈춰야 돼요. 일단 알아채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알아채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게 돼 있어요. 내 감정 함수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 생각의 흐름 자체를 막아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물길이 한번 생기면 처음에는 쪼르르르 흐르잖아요? 근데 그 물이 계속 흐르면 나중엔 막 콸콸콸 흘러요. 그래서 멈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 막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 생각이 나.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정신승리 하려고 해도 그럴수록 있잖아요. 그쪽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요. 에너지가 흐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증폭된다는 거예요. 왜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몇 배로 되돌려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누구는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벌까 뭐 이런 좋은 생각을 해서 몇 배로 돌려받는다면 나는 지금 그 억울한 일, 화나는 일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손해겠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멈춰야 돼요. 무조건 멈추고 그리고 2번째로 올바른 감정과 매칭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감정만 쓰면 그 감정이 우리 뇌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계속 발달한다 그랬죠. 다른 올바른 감정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슬픈데도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배가 고프면 굉장히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자기 본연의 감정, 자기가 좋아하는 디폴트 값 있잖아요. 특히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사실은 그게 불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봐도 불안하고 어떤 사건을 봐도 불안하고 그리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난 어떡하지? 막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등등 온갖 생각으로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감정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거죠. 일단 이해해주는 게 선행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그래, 그럴 만도 하겠다. 내가 지금 속상하는구나. 내가 우울하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럴 만도 하겠다. 그래,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울할 만도 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감정을 매칭해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데 왜 화가 나지? 내가 실수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우울하지? 그래, 반성하고 이거를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올바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3번째 행위가 평소에 대책을 좀 마련해 놓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올려줄 수 있는 걸 찾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에 웃긴 재밌는 짤 같은 것도 많잖아요. 자기가 보다가 푹 하고 웃음이 나왔던 그런 짤 저장해놓고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한번 다시 살아보자. 나도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었다면 그 책을 꼭 기억해놓으세요. 또는 어떤 영상을 봤다. 어떤 말을 들었어. 근데 그래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을 보고 났는데 갑자기 집안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막 난장판이었던 집안일을 정리하고 싶어졌어. 그거는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을 그냥 의욕만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 놓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이런 말 들었을 때, 내가 이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가수가 나오는
그 딛고 일어난 얘기를 듣는데 힘이 났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등등등 그런 걸 꼭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빨리 하는 거죠. 아니면 자신은 그 생각을 도저히 접을 수가 없을 때, 혹은 너무나 우울하고 움직이기도 싫고 꼼짝도 하기 싫을 때 자기만의 대책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이 안 멈춰질 때는 나는 영화를 본다. 동영상을 보고 나면 기분이 환기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에너지 주파수가 낮거든요. 그리고 질투라는 감정도 굉장히 에너지 주파수가 낮아요. 근데 거기서 한꺼번에 뛰어서 열정, 환희, 기쁨 이러기로 빵 뛰려고 그러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순간적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확 바꿨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진돼 버려요. 갑자기 내가 새 힘이 나가지고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친구들 만나고 막 나 다시 이렇게 해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혹시 힘 다 빠진 기억 없으세요? 나 정말 새 각오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진이 다 빠진 거야. 내가 막 미뤄왔던 일을 잘 해치우고 그런 거 좋죠. 그런데 내가 너무 에너지를 순식간에 단계를 많이 뛰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진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잠깐은 올라갈지 몰라도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 에너지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 에너지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해드릴게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것들은 뭐냐면 응급조치 같은 거예요. 응급조치.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서 더 심각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거.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사실 장기적인 거는 내면을 고쳐야 돼요. 지금 내 기본적인 디폴트 값 자체가 되게 낮잖아요. 그러면 그걸 올려야 돼. 근데 예를 들면 아까처럼 순간적으로 어떤 책, 어떤 영상 뭐 이렇게 반짝반짝 올렸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내 값이 아니어서 그래요. 나한테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자동 온도 조절기 아니면 배에는 이런 항해사들이 이렇게 자동 항해 장치를 맞춰놓고 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온도를 아무리 올리려고 그래도 내가 25도로 자동 조절되게 맞춰놓잖아요. 그러면은 실내가 더워지면 에어컨이 탁 틀어져서 다시 25도로 가고 실내가 추워지면 난방이 돌아가면서 다시 25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는 내 잠재의식에 세팅돼 있는 값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그냥 그때뿐 노력 다시 그 자연스러운 상태, 내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 주파수가 높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잠깐 우울해도 금방 다시 올라가.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상태가 그거니까. 근데 우울이 맞춰져 있는 사람, 불안과 두려움이 기본 세팅값인 사람들은 아무리 올려놔도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와도 다시 떨어지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굉장히 기뻐했어. 새로운 도전을 했어. 그래도 다시 떨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잠재의식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노력과 시간도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영상을 꼭 찍고 싶은 거는 우리 생각, 무의식이 생각을 걸러내는데 그때 사용되는 라스라고 RAS, 라스 시스템이 있는데 망성 활성화 체계라고 있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그거 나중에 진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걸 모르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지금 앞에 거 살짝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내 감정이 지금 잘못됐구나 하고 알아채고 멈춰라. 두 번째,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감정이 이렇구나 이해해주고 그러고 올바른 감정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에너지 주파수를 올리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 놓는 거죠. 초콜릿이든 아니면 산책이든 아니면 쇼핑몰을 도는 거든 드라이브를 하는 거든 자연을 보는 거든 어떤 책, 영상 모든 거 그걸 어떻게 알면 되냐면 평소에 내가 이거 하고 났더니 좀 힘이 나가지고 미뤄왔던 설거지를 했다. 내가 이거 했더니 힘이 나서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게 있다고 분명히.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힘이 났었지? 되돌아보고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백만장자 시크릿에는 그걸 선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기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실래요? 손 얹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지금 머리에다 손 얹고 얘기해보세요. 난 할 수 있다. 난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는다. 내 잠재의식이 찾아갈 거라고 믿는다. 내 잠재의식은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결국 잘 될 것이다. 진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 내가 계속 반복할 때 나도 모르게 진짜 그게 내 건가 보다 하고 내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말의 파동 있잖아요. 그게 우주에다 에너지를 보낸대요. 그럼 몇 배로 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 계속 진동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래, 난 올 상반기에 3천만 원 모은다. 하반기까지 7천만 원 모은다. 난 내년 7월까지 3억을 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단기적으로 조금씩 치료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병행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